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진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네. 요즘 괜찮으십니까? 건강? 네, 좋습니다. 환절기임에도. 예, 일교차가 어쩌면 이렇게 심하죠? 그렇지만 가을 날씨 너무 높은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 너무 즐길만 합니다. 예. 혹시 낯선 도시로 여행을 하시면은요, 특별하게 그 도시를 즐기는 방법, 뭐 이런 거 있으십니까? 저는 대학을 방문해요. 아, 네. 각 도시마다 의미 있는 대학들이 있어서 네. 어떤 학자가 여기 있었나 이런 궁금증을 좀 풀어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네. 하신 일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아무래도 꼭 예, 다니시게 대학에 되는 있으니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이렇게 여행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제가 정말 관심 있었던 도시를 찾게 되면 꼭 가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어떤 데예요? 뭐 일단 그 박물관 같은 데도 꼭 한번 가보고요. 그렇죠. 루브르 박물관, 네, 뭐 뭐 대영 박물관 등. 그 지역의 역사적인 삶을 좀 축적시켜온 아카이브 같은 역할을 하는 곳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곳을 좀 찾게 되는데 네. 오늘 만나는 이 분도요. 아주 특별한 테마를 갖고 방문하는 도시마다 꼭 찾아보는 무슨 테마일까? 예, 이 있고요. 그걸 또 기록으로 남기셨어요. 네, 예. 대단하십니다. 이 저자분의 방법에 따라서 그 특별한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갖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서울에요. 이것이 한 1000개? 와, 이렇게 많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커피숍과 교회가 많은 것은 수만 개 될 텐데 네. 1000개쯤 된다. 우리 프로그램과도 관련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힌트를 주시는 건가요? 네. 예. 여행을 하는데 아주 좋은 테마로 잡으면 좋고, 그리고 방문할 곳이 많고, 네. 무려 서울에도 1000여 개나 되는 곳.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궁금하시죠? 네.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힌트 드리겠습니다. 어떤 저자의 어떤 책인지 소개해 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세계도서관 기행의 유종필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이제 도시를 여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특별한 방법으로 여행을 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분, 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출간하신 그 책 속에 어떤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예, 예. 네. 제가 세계 도서관을 16개국 한 70개가 넘는 도서관을 탐방을 했었어요. 네. 네. 그 중에 이제 인상적인 의미가 있는 도서관들로 책을 엮었습니다. 네. 사실 도서관에 주목을 한다? 그거 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제가 국회 도서관의 관장을 했고요. 네. 또 원래가 도서관을 이제 많이 좋아하고 책 속에 길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도서관은 그 수많은 책을 보관하고 있는 데니까 도서관에는 모든 이 세상의 길이 다 있죠. 예, 산책길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쉬어가는 길도 있고 뛰어가는 길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행복의 길이 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을 이렇게 심층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도서관 기행. 참 멋진 주제를 잡으셨는데요. 이게 보면 서울에도 1000개가 넘는 도서관이 예, 있다고 예. 하는데 예. 저는 놀라웠어요. 예, 1000개쯤 되는데 예. 이게 서울에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만남의 장소, 교육의 장소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우리나라에는 도서관 여행 상품이 없는데 네. 유럽에는 오래전부터 영혼을 치유하는 여행 도서관 투어 이 상품이 있습니다. 네. 그 주요 도서관이 그 관광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도 이제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서 한 1000개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대단하죠. 네. 혹시 두 분께서는 자주 가시는 도서관이나 서점이나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예. 집 옆에 생긴 주민센터 겸 도서관이 있는데요. 예. 집에서 공부하지 않고 가끔씩 거기 가서 공부해요. 예, 예. 그러면 집에서 볼 때보다는 조금 더 긴장감 있게 네. 열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주민센터와 도서관이 네, 연결되어 네. 있어요. 예, 네. 그것도 특별하네요. 좋은데요. 예. 저는 제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관련해서 일을 좀 많이 했는데 거기에 도서관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유물 자료 같은 것도 많고요. 열람할 만한 희귀본들도 많고요. 그 도서관에 가서 잠깐 이렇게 앉아 있고 예. 생각하고 이러는 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하나예요. 왠지 그냥 일반 카페보다는 라이브러리, 도서관에 있는 카페에 가면 왠지 마음의 양식도 얻을 수 있고 예. 왠지 분위기도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자, 이제 여행을 저희도 이제 같이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어쨌든 이 전반적인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잠깐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세계 최초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부터 해서 유럽, 미국, 또 남미, 그리고 또 러시아, 중국, 일본 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 뭐 다니신 거잖아요. 제가 안 가본 도서관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런 도서관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대학들에도 도서관이 있어요. 되게 중심지고 한데 보통 도시에서 도서관들의 위치, 의미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서관은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식당은 접근성이 좀 덜해도 네. 찾아가서 먹어요. 네, 그런데 네. 도서관은 도시의 시민들이 그냥 많이 다니는 거기 있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해외 주요 도서관들은 접근성이 다 좋습니다. 네. 도시 한복판에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데가 좀 외진 데가 있고, 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서울 같은 경우는 청사에다가 해놓으니까 아주 많이 이용하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입지 조건이 상당히 중요한 게 중요합니다. 또 도서관이군요. 예. 초등학교 도서관을 교문 근처에 해놓으니까 이용자가 2배로 늘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책날개의 첫 구절, 이거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첫 구절을 어떻게 쓰신다는 게. 읽어보니까 도서관의 기행은 탐독가의 성지순례다. 예. 그러니까 즉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치 성지순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쓰셨어요. 책에 대한 믿음을 성지순례와 같이 표현한 것 남다른데요. 예. 이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곳 한 곳을 먼저 꼽으시라면 다 특색이 있지만 우선 세계 최초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여기가 기원전 3세기니까 2300년이 지난 도서관인데요. 5번 파괴되고 재건되는 것을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은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이 1990년에 국제사회에 호소해서 유네스코가 나서고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해서 우리나라도 참여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지어놓은 매우 상징적인 도서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990년대에 지어진 거죠. 그래서 네. 2002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네. 예. 12년에 걸쳐서 예. 그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던데요. 규모가 원반형 지붕인데요. 네. 그 직경이 160m입니다. 네. 그러니까 축구장 넓이에요. 네. 그리고 지중해를 향해서 16도 기울어져 있는 거대한 해시계를 형상화했고요. 네. 또 벽면을 화강암으로 다 둘러쌌습니다. 11층 높이인데. 네. 그래서 저 화강암이 피라미드하고 같은 재질입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의 고대로부터 지금까지의 문자, 120여 개의 문자를 저기 다 새겨놨어요. 네. 그러니까 매우 압도적인 그런 모습이고,
또 세계의 위대한 건축물에 들어가죠. 네.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네. 최근에 이제 다시 세워진 그런 멋진 또 예. 건축물이지만 그동안 여기에 유구히 쌓여온 그 역사적인 예. 것들이 얼마나 네. 많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상상하면서 예. 역사적인 상상을 하면서 저 안에 딱 첫 발을 들여놓으면 예. 굉장히 흥분할 것 같은 흥분감 같은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그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개인 서재가 엄청난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늘 그거 보고 감탄을 했는데 토레마이우스 1세 그 네. 왕에게 우리도 도서관을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건의해서 시작됐어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이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 말의 시대가 있었고 네. 그게 이제 글의 시대, 책의 시대가 되는데 네. 사실 책의 시대가 되면서 책의 탄생이 있었고 네. 책이 탄생된 것을 모아놓은 지식의 보고가 예. 이 도서관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건의해서 시작이 됐다면은 한 BC 3세기 2300년 전입니다. 2300년 예, 전에. 예, 그때 첫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지금까지. 예, 예. 그런데 그런 전설 속에 있는 사실 전설 속의 역사 속에 있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는 게 동서 문명의 액기 쓰인 서적을 모아놨다. 예, 예. 뭐 이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이제 불타서 없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프로젝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 힘을 모았다는 것. 예, 예. 저는 그게 되게 의미 있는 것 예, 같아요. 의미 있죠. 우선 거기가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네. 그게 5번 파괴된 그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 세력이 점령하면은 이슬람 서적을 다 불태웁니다. 또 이슬람 세력이 점령하면은 기독교 관련한 것을 다 불태워요. 네. 그 지역을 군대로 점령했다고 해서 점령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상을 지배해야 되잖아요. 네. 이 도서관에 사상이 모여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다시 복원해서도 맨 먼저 코란과 성경을 동시에 그 배치를 맨 먼저 했습니다. 네. 동서 문명, 그렇죠. 이슬람과 기독교를 공존을 시킨 겁니다. 네.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한번 생각을 하게 예. 되는데요. 이집트 문명의 기원을 예. 갖고 있는 나라의 한 맞아요. 도시예요. 항구 도시잖아요. 네, 예.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맨스가 있잖아요. 예. 클레오파트라를 중심으로 한 시저와 네. 그리고 누구죠? 안토니우스. 안토니우스. 이 삼각관계. 예, 예. 그리고 저는 영화에서 봤던 거 기억나요. 예, 예. 시저가 막 불태워서 이 도서관 불라고 뭐 예, 예. 나중에 막 안토니우스가 뭐 사랑을 잘 하면서 예, 막 배에다 뭐 싣고 오고 뭐 그러잖아요. 예, 예, 예. 그 시저가 알렉산드리아를 상륙했을 때 클레오파트라는 어렸을 때부터 그 공주로 태어나서 거기서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위에서 잠깐 쫓겨나 있었을 때 시저가 상륙합니다. 그래서 시저의 힘을 이용해서 다시 여왕으로 복귀를 하는데 그 밤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시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시저가 완전히 반했다고 그래요. 클레오파트라에게. 무엇에 반했는가 하는데 이 문헌에 보면은 지성미에 반했다 그래요. 그리스어 로마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고 그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다 읽은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이렇게 유식한 여성이 있는가 해가 둘이 결혼합니다. 그 아들도 하나 납니다, 실제로. 그리고 시저가 죽은 뒤에 시저 후계자인 안토니우스가 또 클레오파트라하고 결혼하는데 그때 결혼 선물로 페르가몬이라고 오늘날은 터키인데 그 당시는 로마의 영토입니다. 거기에 도서관에 책을 구남 2대 싣고 와서 20만 장서를 결혼 선물로 클레오파트라에게 바쳐요.
멋진 결혼 선물이네요. 예. 네. 지상 최대의 결혼 선물이죠. 네, 예. 사실은 되게 현자로 지식인이었고 예. 정치인이기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네. 도서를 사랑해서 사실은 불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완하기 예. 위해서 다시 예. 실어온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서간의 문명의 스파크가 예. 그곳에서 생긴 게 아닌가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거기에 정말로 우리 철학 또는 지리학, 천문학 했던 모든 동서의 현인들이 다 모여서 예. 아카데미아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거기는 단순 도서관이 아니고 네. 학문 연구소 그럼요. 역할을 했어요. 네. 우리가 아는 사람만 해도 그리스 과학자 아르키메데스, 네. 또 기하학의 아버지 유클리드, 유크리트. 또 지구 둘레를 최초로 잰 에라토스테네스. 에라토스테네스는 40년간 그 도서관의 관장을 지냈습니다. 네. 이렇게 책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인 현자들이 거기 모여서 연구를 하고 늘 토론하고 그랬던 데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네, 인류사 지성의 기원 그럼요. 그런 생각이 예. 들고요. 네. 제가 알렉산드리아 그 로맨스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여행 기획을 했다가 네. 이집트 제스민 혁명이 있어서 방문 못하고 온 적이 있거든요. 예.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책을 보면서 또 했습니다. 자스민 혁명이 없었으면 로맨스가 이루어졌을 뻔했는데. 제 로맨스 네네네. 아쉽네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영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네, 대형 도서관이 예. 실려 있죠. 예. 여기는 이제 영국도 2000년 뉴 밀레니엄 사업의 일환으로 원래 있던 도서관, 대형 박물관에 있던 도서관, 그건 그대로 놔두고 새로 도서관 하나를 크게 지었습니다. 밀레니엄 사업으로 도서관을 지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도 아주 한 3천만 장서가 네. 있고 이 대형 도서관을 거쳐간 지성인들이 엄청납니다. 뭐 예. 마르크스, 네. 또 뭐 버나드 쇼, 네. 뭐 등등 수많은 문인과 철학가, 예술가들이 거쳐간 곳이 대형 도서관입니다. 네. 대형 도서관 그러면 영국의 제국주의의 예. 지식의 기초와 표준을 만들어낸 그런 공간 같은데요. 그 사진에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어요. 책에 이렇게 족쇄를 예. 달아놨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한 번 이 안에 소장된 책은 절대 바깥으로 유출될 수 없다라는 없다. 그런 사진도 있었고. 이거네요. 그러죠. 이 사진. 저게 대형 도서관에 현관을 들어가면은 저렇게 있고 저기 이제 의자로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 한 번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안 나간다, 못 나간다. 실제로 그 서양의 주요 도서관에는 귀중한 서적은 실제로 그 체인으로 네. 네. 그래서 묶어놨어요. 예. 예. 그렇죠. 네. 옛날에는 사실 책이라는 게 지식의 살아있는 어떻게 저장소니까 그걸 예. 빼앗기면 지식을 빼앗긴다 이런 예, 예. 측면이었는데요. 저게 조선 의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조선왕실 의궤가 이제 프랑스 군대가 1866년 병인양요 때 300권을 강화도의 규장각에서 약탈해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프랑스에 있던 것은 우리가 여러 환수를 받았죠. 예. 받았죠. 예. 환수를 또 그 프랑스 떼제베 고속차를 사주고 뭐 하고 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권이 영국으로 흘러간 게 예. 그게 한 권이 지금 저 사진이 나오는데요. 네. 그게 저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봤습니다만은 네. 저것도 사실은 우리가 되돌려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불법 유출된 작물가 같은 거거든요. 네, 예. 예. 저것도 하나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대형 도서관에 지금 있습니까? 예. 한 권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여행을 좀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다른 대륙으로. 네. 러시아 도서관에 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사실 뭐 유럽의 도서관들은 꽤 많이 그렇죠. 정보를 많이 접했는데 러시아 도서관에 가서는 정보를 별로 못 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더 좀 귀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서유럽과 미국의 도서관을 탐방을 하다 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사회주의권, 러시아나 중국은 도서관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리고 러시아 하면은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나 푸시킨 이런 대문호들이 많잖아요. 그 문화예술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 도서관이 엄청 거기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아무런 준비 없이 러시아를 방문했죠. 가보니까 엄청난 도서관의 숲이에요. 전 세계에 소개도 한 번도 안 된 도서관들이 그런 보물과 같은 도서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단방에서 이 책에다가 한 10개 정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냉전의 시대에 이데올로기를 불문하고 동양이든 그러니까 소련이든 소련권이든 자유주의권이든 다 도서관에 대해서는 각별한 의미가 있었고 그런 각별한 존중 때문에 문명과 문화가 그 다음에 발달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자, 이게 과학 아카데미 도서관이에요. 이제 러시아 하면은 과학 아카데미라는 게 대단히 유명하죠. 하나의 학문 연구소로서 거기에 도서관이 있는데 이게 러시아 최초의 도서관이에요. 그 유명한 표트르 대제가 여기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300년간 수도였잖아요. 여기다가 최초로 서구식 도서관을 지었는데 여기 이제 겉모습은 이제 그렇게 화려하지 않죠. 오래됐고 안에 들어가면은 그 내용이 대단히 풍부하고. 저는 책에서 읽으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 이제 러시아가 20세기의 어떤 전쟁의 한가운데 한복판 그 역사적인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이 그 전시에도 하루도 문을 닫지 않고 문을 열었고 이동 도서관까지 운영을 해서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책을 원하는 필요로 한 곳을 직접 찾아다니는 그랬던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레닌그라드,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시 전체를 봉쇄를 했잖아요. 900일간. 그걸 다 공중까지 다 봉쇄를 하고 뭐 도시를 완전히 고립시켰죠. 900일간. 그래서 굶어 죽고 영하 30도, 40도 때 얼어 죽고 또 포탄 맞아 죽은 게 60만이 넘어요. 저 도시에서. 그때 도서관을 하루도 문 닫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혹한의 추위 속에서 난방도 못하면서 도서관을 그렇게 열고 또 이동 도서관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저게 사진에 보면은 도서관 사서들입니다. 저렇게 이제 두꺼운 옷을 입고 근무를 하는 장면이 저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서관이 세계 유일의 영웅 칭호를 받고 훈장을 받은 도서관입니다. 이렇게 영웅적으로 투쟁을 했다. 독일에 대해서 전쟁 끝나고 훈장을 받은 영웅 칭호를 받고. 사실 그 독소 전쟁, 독소 전쟁에서 레닌그라드의 전쟁만큼 참혹한 전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도시 문명의 심장인 도서관을 문 닫지 않고 계속 불로 이어갔다는 것. 저는 그게 상징하는 바가 정말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렇게 러시아 보면은 이 블라디보스톡 이쪽은 이 조선 시대에 우리와 교류와 협력이 많았던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도서관에 그런 흔적도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푸틴, 메드베데프 이 사람들이 다 나온 대학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이 모스크바 대학과 쌍벽을 이루는 대학인데 그 대학이 국외 한국어 교육을 최초로 했어요. 19세기 말에. 저는 거기 가서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동양학부 도서관에 가니까 그때 쓰던 교재가 딱 한 권이 있어요. 한국어 교재가.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죠? 저게 딱 한 권 있는 보물과 같은 그런 한국어 교재인데 그리고 또 명성황후 시해 보고서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말로 써진 것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사실 조선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젊은 청년 운동가들이 모스크바나 이런 쪽에 교류가 많았었고요. 그때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됐다. 이런 걸로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김병옥이라고 하는 분이 저기를 가서 그 한국어 강사를 했는데 정말로 몇 번 배를 갈아타고 뭐 천신만고 끝에 한 달도 더 걸려서 저기를 도착을 했어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 그렇죠.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그래서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는 지금 한국 역사학과도 있고 한국 문학과도 있고 그래요. 네. 우리 이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학들하고 지금도 교류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그 보니까 볼테르관이 예. 따로 마련돼 있다면서요. 예. 볼테르는 프랑스 작가잖아요. 그렇죠. 예. 볼테르 하면은 일개 철학가가 아니고 계몽사상의 태두입니다. 네. 프랑스 혁명을 사상적으로 이끌었던 분이 볼테르예요. 그러니까 본국에서는 싫어해요. 그런 분을. 그래서 유럽 대륙의 다른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스위스에서 죽었어요. 네. 근데 이 에카테리나 2세 여자 황제가 볼테르가 죽었단 말을 듣고 애교관을 급파합니다. 네. 그래서 그 미망인으로부터 막대한 미망인에게 돈을 주고 볼테르 장서 한 7,000권의 장서를 배를 보내서 네. 그걸 사서 갖다 놨어요. 네. 그게 오늘날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도서관에 있는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엄청 자존심 상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태계 선생이나 율곡 선생이 보던 한 7,000권의 책이 있는데 그게 다른 나라에 팔려가서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예. 예. 이 예카테리나 2세가 정말 어마어마한 대여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독일 출신입니다. 네. 네. 독일 사람이 러시아 황실로 시집가서 시집와서, 예. 황후가 됐는데 남편 쫓아내고 본인이 황제를 해버린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도서관, 박물관, 온갖 그 서유럽의 예술품들 사들이고 그랬어요. 그럼 예. 에르미타주 박물관, 예. 네, 엄청난 그 문화재들, 예. 세계 유산들을 다 모았죠. 그렇죠. 예.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우리가 러시아 하면은 그 엄청난 대문호들, 사상가들, 그래서 어떤 뭐 철학적 기원,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네. 예, 역할을 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힘을 남긴 게 도서관들이 이렇게 많아서 그 철학적인 어떤 그 사상의 흐름을 쭉 뒷받침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게 상호작용을 어떠십니까? 한 거죠. 예. 그런 문화예술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네. 도서관을 만들고 그렇죠. 또 도서관이 많이 있으니까 더 발달하고 네. 예. 또 러시아에서 꼭 소개해주고 싶으신 도서관이 있다면은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도서관과 쌍벽을 이루는 러시아 국가도서관이 모스크바에 있는데 네. 크레물린 바로 앞에 있어요. 네. 네. 그 위치부터가 그리고 지하로 크레물린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하철 4개 노선이 교차합니다. 거기서 네. 네. 그 앞에 가면은 도스토옙스키 상이 딱 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국가도서관에 가면은 주 열람실에 또 레닌 동상이 또 딱 있습니다. 네. 상징적이고 그런데 가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유명한 인류 역사를 이끌어간 유명한 저작물들의 초판본들을 다 전시를 해놨어요. 예를 들면은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예. 또 다와인의 종의 기원, 예. 또 뭐 빅토르 휴고의 레미제라블, 예. 또 뭐 전쟁과 평화. 미국의 레미제러블 초판도 거기에 예, 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 그걸 보는데 예? 이런 책들이 얼마나 인류 역사를 바꿔왔을까. 네. 그 저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오늘날까지도 생명력이 있고 또 인류 역사를 바꿔왔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여기에.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런 경험들을 책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나눌 수 그러네요. 있어서 예, 참 예, 좋습니다. 아, 러시아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갈까요? 네, 뉴욕에 있는 도서관을 저희한테 소개해 주셨는데요. 역시 그 자료 화면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뉴욕 공공도서관에 관해서. 예. 뉴욕 공공도서관은 멋져요, 건물.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공도서관입니다. 네. 맨하탄의 동서남북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위치부터가 네. 분관이 한 8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오바마도 그 앞에 있는 맨하탄 분관을 늘 이용했어요. 미국은 도서관 공화국입니다. 네.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가 12,000개인데 도서관은 12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동네 곳곳에 도서관이 많고 네. 그래서 저 뉴욕 공공도서관은 뉴욕시의 대시민 서비스 중에서 항상 여론조사 1등 네. 하는 그 도서관입니다. 사실 미국의
어디 정착해서 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이제 아마 그 자동차 라이센스 하러 이제 가는 데고요. 두 번째로 가는 데가 도서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든 없든 도서관에 가면 늘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고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이 단지 책을 모아놓은 것뿐만 아니라 생활의 중심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커뮤니티의 중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미국은. 네. 네. 예를 들면은 오바마가 이용했다는 그 맨하탄 분관에 가보면은, 잡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어요. 네. 오바마가 거기서 직업 소개를 받아서 아무 연고 없는 시카고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운동하다가 하원의원, 상원의원, 대통령. 네. 그래서 오바마는 도서관 매니아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도서관을 제가 동네를 지나다가 들어가 보면은 거기서 무슨 세금 신고를 받아요, 도서관에서. 별의별 것을 다 해요. 네. 그리고 뭐 완전히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우리나라 옛날 무슨 그 빨래터와 같은 네, 예. 아낙네들 모여서 수다 떠는 장소고 막 그래요. 사랑방 예,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활이나 삶과 유리되지 않은 거죠. 맞아요, 도서관이 맞아요. 미국은. 예. 그거 정말 참 부러운 일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예. 그 뭐 이제 사실 이제 일상적인 삶일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커뮤니티 중심이 되면 위기의 상황에서도 예. 상당히 그 위기 관리를 하고 대처하기가 좋잖아요. 실제로 예. 그런 일이 있었죠. 있죠. 예. 9.11 테러 때. 9.11 테러 때 뉴욕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네. 무역센터 그 비행기 테러로. 그때 뉴욕 공공도서관이 홈페이지를 그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체제로 바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건물에 입주해 있었던 회사와 단체 리스트를 싣고 실종자 신고도 받아서 찾는 역할도 하고 또 그 마무리된 뒤에 거기 이 유족들과 그 시민들이 받았던 공포감 또 우울증 이렇게 이제 후유증으로 다 나타나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강좌를 하고 책을 소개하고 해서 인기가 더 올라갔다고 그래요. 네. 시민의 삶과 바로 직결되는 도서관이라는 네, 거죠. 예. 그건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도서관에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해야 그렇죠. 되는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큐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흘러간 책들을 모아놓은 이른바 책의 무덤 같은 공간이 예, 예. 아니라 그 책과 요즘 젊은이들이 함께 호흡하고 예, 예. 요즘 현실 속에서도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예, 예. 정보의 유통이 되는 그런 도서관 만드시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동네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예. 도서관 하나씩 다 설치했다 할지. 네. 그게 이제 삶 속에서 그렇죠. 함께 어우러지는 도서관이죠. 예. 네. 예. 자, 북한 도서관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예, 예. 이거 진짜 아니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셨습니까? 북한은 이제 제가 도서관장이 되기 전에 예. 2005년에 다른 일로 평양을 방문했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제 인민대학습당이라고 있어요. 네. 인민대학습당도요 대단히 상징적인 게 위치부터가 평양시내 한복판에 그 유명한 김일성 광장. 예?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최고 지도자들이 무슨 사열을 하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게 김일성 광장인데 그 무대 뒤로 파란색 그 청기화가 쫙 받치고 있는 게 나와요. 네. 그게 저기잖아요. 네. 대동강변 김일성 광장. 네, 네. 또 강 건너 주체사상탑하고 딱 마주보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김일성 주석 70회 생일을 맞이해서 김일성이 직접 지시해서 지은 만든. 도서관이에요. 네. 근데 정말 이렇게 딱 봤을 때 저게 도서관이야? 예, 저 예. 어마어마한 위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엄청나죠. 예. 집회에도 실었다면서요? 저 도서관의 그렇죠. 모습을. 북한의 그 집회에 저 도서관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국가적으로 중시하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발명품 네. 또는 역사적 어떤 뭐 천지라든지 한라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도서관을 싣는다. 되게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우리도 좀 이렇게 그런 도서관을 좀 중시하는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거 그냥 딱 봐서는 도서관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안 들어요. 네. 그게 그 동양의 전통적인 가옥의 형상을 무슨 모티브로 왕궁 잡아 같은 느낌도 네, 좀 네. 들고. 좀 들고요. 왕궁처럼 이제 놨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제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고 내가 외국엔 못 가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아름다운 도서관들 좀 많을 텐데 맞아요. 가보고 싶다는 생각 하실 것 같거든요. 몇 군데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글쎄요.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 유일한 시 전문 도서관, 국내외 시집만 한 4,000권 모아놓은 게 관악산 입구 매표소로 쓰던 것을 개조해서 예. 또 아름답게 그 있고, 또 제가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것은 용인 수지에 가면은 민간이 운영하는 느티나무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민간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들 서클로 해서 운영을 해요. 네. 근데 대단히 의미가 있죠. 우리 국가나 자치단체가 도서관을 세우면 좋지만 않으니까 민간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없는 돈에 막 후원자들 모집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자료 보니까 책에 실은 것 중에 제주에 예. 제주 바람도서관. 바람도서관. 네, 네, 여기는 이제 정식 도서관은 아닌데 네. 무슨 펜션 같은 데인데 젊은 엘리트 부부가 이 도시 생활을 정산하고 거기 가서 펜션도 하면서 펜션에 도서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죠. 예. 단순히 펜션에 오면은 이제 그냥 쉬거나 또 뭐 관광지 좀 다니는데 여기서도 책을 좀 읽어라. 네. 그런 취지가 좋아서 제가 소개를 해놨어요. 네. 바람도서관. 개인도 뭔가 좀 그러네. 애정이 있으면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예가 될 수 네, 있겠네요. 책이네요. 예. 저는 막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하실 때 뭐 서울 시청에 있는 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국립도서관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생활 속에 개인이 한 조그만 도서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도서관의 취지가 생활 속에 묻어나는 도서관 예.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예. 네. 저희 그 TV 책방 북소리의 공식 질문입니다. 예. 그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는 책에서 만난 내 인생의 한 구절. 헤르만 헤세의 유명한 데미안이라는 책인데요. 네.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시골에 아주 작은 중학교를 다니니까 책이라는 걸 구경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지방 도시로 가니까 이제 도서관이 제법 큰 게 있고 해서 독서 서클에 가입해서 책을 같이 읽고 토론하고 그랬는데 이 데미안이라는 책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유명한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정말로 밤에 그거 읽다가 잠이 확 깨요. 네. 그게 제 평생의 귀절입니다. 그 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보호막이죠. 근데 그걸 깨야 돼요. 내 보호막을 내 스스로 깨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호막이자 나를 감싸고 있는 나의 한계잖아요. 그걸 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작은 세계를 늘 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인류 문명이 진보를 할 수 있는 거죠. 늘 새로운 그 도전을 위하여 내 세계를 깨는 일을 네. 하십니까? 네. 늘 그렇게 노력을 하죠. 네. 네. 특히 또 헤르만 헤세를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 책 데미안도 그 주제입니다만은 헤르만 헤세의 뭐 시타르타 황야의 일이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네. 공통 주제가 뭐냐면 누구나 인간 내면에 양과 이리를 동시에 키워요. 그래서 둘이 항상 싸웁니다. 어떤 때는 양이 이기고 어떤 때는 이리가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교양을 넓히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양에게 밥을 주는 겁니다. 자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이리를 일이군요. 자꾸 쫓아내는. 네. 어떠한 훌륭한 사람도 안에 이리가 있어요. 어떠한 악인도 안에 양이 있습니다. 누가 더 힘이 세느냐의 문제예요. 네. 예.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해령한 회사가. 네. 저희도 늑대와 양을 잘 다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책 색다른 시선을 만나다 TV 책방 북소리 세계도서관 기행의 유종필 작가와 함께 했는데요. 엄청난 여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가 다 가본 것 같아요. 네, 직접 막 함께 다니면서 에르미타지도 가서 보고. 순례를 한 것 같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s long as the sea is bound to wash upon the sand, how long will I want you? As long as you want me to, and longer by far. How long will I hold you? As long as your father told you